저는 올해 41살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 있는 편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더 자유롭게 살고 있고요. 주말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제 친구들은 부러워하더군요. 너희는 진짜 신혼부부처럼 산다. 그런데 말이죠.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그늘은 있는 법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그 그늘은 바로 남편의 형님이었어요. 남편 형님 부부는 결혼 15년 차입니다. 아이가 셋이나 되죠.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아주버님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고 형님은 아이들 키우느라 집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애들 셋 키우려니 늘 돈이 빠듯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이니까요.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저희가 좀 더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혼 초반 2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나 시어머니 생신 때만 보는 거였고, 그때 식사비 정도 저희가 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가끔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옳게 미안해. 이번엔 우리가 계산할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산대 앞에 가면 형님 부부가 화장실 간다고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저희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 큰 집이 그런가 보다. 시댁 분위기가 이런가 보다.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형님이 원래 좀 그래. 그냥 우리가 내자. 그래서 저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보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죠. 옳게, 요즘 잘 지내? 네, 형님. 잘 지내요. 그래. 있잖아. 올케가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던 그 소스 있잖아. 아, 네. 내가 알아봤는데 인터넷으로 살 수 있더라고. 내가 알아서 주문해 줄게.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형님이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네.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죠. 아이고, 형님. 제가 알아서 사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아니야. 내가 어차피 거기서 다른 것도 살 거 있어서 같이 시켜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며칠 뒤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소스 2병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옳게 12,000원 이 계좌로 보내줘.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형님이 선물한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주문해 줄게라고만 했죠. 저는 일단 돈을 보냈습니다. 12,000원이면 큰 돈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스가 인터넷에서 한 병에 4,450원이었던 겁니다. 2병이면 8,900원이죠. 형님은 그걸 12,000원이라고 한 거예요. 3,100원을 더 받은 셈입니다. 그래도 뭐 배송비 포함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톡이 왔죠. 옳게 지난번에 애들 간식 샀던 거 22,000원.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애들 간식? 저희 집에 아이가 없는데 무슨 간식이람. 생각해보니 지난주에 형님 댁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카들이 과자 먹는 걸 보고 제가 맛있겠다 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형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올케도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같이 사줄게. 그런데 그게 정산 대상이 된 겁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일단 보냈어요. 22,000원.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하더군요. 이게 맞나?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정산하시는데.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형수님이 원래 꼼꼼하신가 봐. 뭐, 쓴 만큼 받는 거니까 괜찮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찜찜했어요. 그리고 그 찜찜함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형님한테서 정산 톡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옳게 지난 모임 때 내가 대신 결제한 거 48,000원. 옳게 이번 달 부모님 용돈 5대5 하자. 15만 원. 옳게 이것도 정산해야지. 35,000원. 대부분이 저희가 직접 먹거나 쓴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네 가족끼리 쓴 거였죠. 그런데 저한테 반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그래도 저는 계속 보냈습니다. 거절하면 제가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은 정말 정산의 여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정산했죠.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 선물까지도요. 옳게 어머님 선물 우리가 샀으니까 반반하자. 8만 원.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선물도 정산 대상이 되는구나. 하지만 남편 앞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형님 가족 얘기를 꺼내면 남편이 불편해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4년 차가 됐고요.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5년 차가 되던 해 추석.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되면서 형님의 정산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톡을 보내더군요. 옳게 이번 달 시부모님 용돈 15만 원 보내줘. 옳게 명절 선물 세트 샀으니까 받네. 옳게 애들 학원비 이번 달 빠듯해서 그러는데 30만 원만 빌려줄래? 빌려달라는 말은 결국 안 갚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달에 형님한테 보내는 돈이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되더군요. 제 월급의 거의 4분의 1이 형님 계좌로 들어가는 셈이었어요. 남편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형님이 너무 자주 돈을 요구하시는데.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형님네 사정 뻔히 아는데. 그냥 좀 도와주자. 우린 형님네보다 형편이 나으니까. 그래도 이건, 여보, 가족인데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되지. 결국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제 불편함은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명절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죠. 큰 한정식 집이었고 메뉴도 꽤 비싼 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됐어요. 형님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옳게, 이렇게 비싼 건 자기가 내야지. 우리 사정 알잖아.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 시어머니도 계셨고 시누이 부부도 있었거든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네, 알겠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13만 원이 나왔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죠. 여보, 화났어? 아니, 형님이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해줘. 형님네 정말 힘들어서 그래.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면 다 용서가 되는 건가? 남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괜찮은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형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비싼 건 자기가 내야지. 마치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던 그 목소리가요. 며칠 뒤였습니다. 조카 생일이었죠. 형님한테서 톡이 왔어요. 올케 큰애 생일인데 선물 대신 현금으로 20만 원만 보내줘. 애가 용돈이 필요하대. 20만 원.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조카 생일 선물을 20만 원씩이나 하라고요? 게다가 현금으로 달라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님에게 저는 그냥 돈 나오는 기계 같은 존재구나. 필요할 때마다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그래도 저는 보냈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고 외식을 하기로 했죠. 형님이 식당을 정했습니다. 올케, 내가 좋은 데 알아봤어. 거기로 가자.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식당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코스 요리를 하는 곳이더군요. 식사는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요. 문제는 식사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형님이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올케, 오늘도 자기가 사지? 어머님 생신이잖아.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또 저희가 내라고? 하지만 다들 보는 앞에서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18만 원. 18만 원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카드를 내밀었죠. 결제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형님이 다가왔습니다. 올케, 영수증 사진 좀 찍어줘. 네. 다음에 정산해야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에 정산? 내가 18만 원을 냈는데 다음에 또 정산을 하라고? 형님은 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우리도 나중에 낼 차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계산하려고. 저는 기계적으로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중에 낼 차례라니. 형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계산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저희가 냈죠. 그리고 형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화가 나서, 억울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한심해서. 왜 저는 한마디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걸까? 왜 저는 싫다는 말을 못하는 걸까?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선배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언니 시댁에서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요. 뭐? 50만 원씩이나? 그건 좀 심한데? 선배는 단칼에 말했어요. 그건 안 돼. 당장 남편한테 얘기해서 끊어야지. 시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매달 50만 원씩 받아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제대로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형님한테서 또 톡이 왔습니다. 올케, 애들 겨울 패딩 사야 하는데 좀 빡빡해서 30만 원만 보내줄래?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패딩은 형님네 애들이 입을 옷이에요.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3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0분 뒤에 또 톡이 왔습니다. 올케 못 봤어? 애들 옷 급한데. 자기는 맞벌이라 돈 많잖아.
이런 거 아끼면 복이 안 좋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많잖아. 이런 거 아끼면 복이 안 좋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형님에게 화가 났어요. 진짜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남편을 불렀죠. 여보, 이거 좀 봐.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형님이 보낸 통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 되더군요. 여보, 형수님이 좀 심했네. 좀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잖아. 애들 옷을 왜 우리가 사줘야 해? 그래도 형님이 힘드니까. 힘들면 다 용서가 돼? 그럼 우리 돈은 그냥 휴지야? 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 잘 화내지 않는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여보, 진정해. 진정이 안 돼. 당신 형수님이 나를 뭘로 보는 것 같아? 그냥 돈 나오는 기계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님한테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형님한테서 톡이 계속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남편한테 전화가 간 겁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남편이 형님께 말했죠. 형수님, 저희가 요즘 좀 빡빡해서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이 서운해 하시네. 서운하긴. 당신 형수님은 한 번이라도 우리 형편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쏘아붙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요.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님한테서 돈 요구 톡을 무시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래요? 신우이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죠.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보는 사이였어요. 평소에 연락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며칠 뒤 신우이를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요즘 큰 집이랑 안 좋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언니가 요즘 연락도 안 받고 돈도 안 보내준다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이 신우이한테까지 제 험담을 한 거예요. 신우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급하게 말했죠.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언니 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신우이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언니 만나자고 한 건 할 말이 있어서예요. 뭔데요? 큰올케 말이에요. 언니한테만 그러는 거 아시죠? 저는 멍하니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신우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네. 심지어 제가 명절 때 돈 보내려고 하면 사양하세요. 너희도 살기 힘든데 괜찮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저한테만?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한테만 그러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죠? 왜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추석 때 큰올케랑 둘이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큰올케가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언니는 맞벌이라 돈도 많고 눈치도 없어서 편하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편하다고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우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가족일이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내려놓았어요. 형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는데요?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는데 언니는 시댁 식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니까 절대 거절 못한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형님 요구가 부담스러워도 가족 관계가 나빠질까봐 계속 들어줬죠. 그런데 형님은 그걸 알고 일부러 이용한 거였습니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큰올케는 언니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신우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요, 언니. 이제 알았으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형님한테 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이체한 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소스 1만 2천 원, 간식 2만 2천 원, 식사비 4만 8천 원, 부모님 용돈 15만 원, 생일 선물 20만 원, 명절 선물 8만 원. 계산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총액이 320만 원이었습니다. 320만 원. 5년 동안 형님한테 보낸 돈이 320만 원이나 됐어요. 그것도 제가 기억나는 것만 센 거였죠.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형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눈치 없어서 편하다. 맞벌이라 돈 많다. 거절 못한다. 다음 날 남편한테 신우이가 해준 얘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신우이가 직접 들었대요. 형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몰랐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형수님한테 내가 직접 얘기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여보, 이건 저한테 한 일이니까 제가 해결해야 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형님의 연락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톡이 와도 읽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형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희 안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뭘? 우리 더 이상 형수님한테 돈 못 보내드려요. 형님이 발끈했죠. 뭐, 너희가 지금 우리 보고 거지 취급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형편이 있잖아요. 너희는 맞벌이잖아. 우리보다 훨씬 잘 살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잘 산다고 형수님한테 계속 돈 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화를 많이 냈어.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일단 기다려요.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형님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추석 당일 제대로 한판 붙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형님한테서 몇 번이나 톡과 전화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죠. 아가,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큰애랑 사이가 안 좋다던데. 어머님, 추석 때 뵙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형님이랑 크게 싸우면 안 되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남편도 각오를 다진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형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형님의 돈 셔틀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사람, 제대로 선을 긋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었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오늘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요. 가요. 우리는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되고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형님 가족은 이미 와 있었어요. 형님이 저를 보더니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모른 척했죠. 시어머니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들 왔구나. 어서 들어와. 명절 음식을 먹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다들 저와 형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은 다 같이 밖에 나가서 먹자. 집에서 차례 지내느라 힘들었잖니. 형님이 대답했죠. 네, 어머님. 제가 좋은 식당 알아뒀어요. 그리고 형님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도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님이 예약한 식당은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테리어도 화려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비싼 곳을 골랐구나. 형님은 일부러 이런 곳을 고른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한테 계산하라고 할 작정이겠죠. 우리 일행은 총 8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 부부, 형님네 아이들, 그리고 저희 부부. 넓은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형님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선 코스로 시킬까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그건 너무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명절인데 뭐. 맛있는 거 먹어야죠. 형님이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어차피 내가 낼 거잖아.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구이, 찜, 탕까지. 정말 푸짐했어요. 맛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긴장돼서요. 식사 중에 형님이 말했습니다.
아들, 고기 더 먹어. 네, 엄마. 올케는 잘 먹고 있어?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지나갔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오늘 음식 참 맛있구나. 그러게요, 아버님. 여기 잘 골랐네요. 시어머니도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형님은 일어나서 룸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형님이 돌아오더니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식사 다 하셨으면 나가실까요? 그래, 나가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룸을 나와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했죠. 계산대가 보였어요. 그때 형님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오늘도 자기가 사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형님이 시어머니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은 괜찮아요. 어차피 올케네가 더 여유 있잖아요. 그리고 형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전하는 눈빛이었죠. 어디 한번 거절해봐. 그런 의미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형님, 왜? 오늘은 형님이 계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오늘은 형님이 계산하세요. 형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옳게 농담하는 거지? 아니요. 진심이에요. 너희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내가 내야 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산다고 항상 제가 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망신 주려고? 망신이요? 제가 형님한테 5년 동안 당한 게 망신 아니었나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애들아, 진정해.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보여줬죠. 형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형님이 저한테 보낸 정산 요청 톡들이 가득했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리니 끝도 없이 나왔어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형님한테 보낸 돈이 320만 원이에요.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형님네 가족끼리 쓴 거였죠. 제가 먹지도 쓰지도 않은 것들이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320만 원이나? 네, 아버님. 이건 제가 기억나는 것만 센 거예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소스 1만 2천 원, 간식 2만 2천 원, 식사비 4만 8천 원, 부모님 용돈 15만 원.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니 형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큰언니,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너는 상관없잖아. 형님이 소리쳤죠? 아니에요, 관계 있어요. 큰올케는 작은올케한테만 이러셨잖아요. 신우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큰올케가 작년에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작은올케는 눈치 없어서 편하다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형님을 쳐다봤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형님, 저도 사람이에요. 형님이 힘드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이용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용이라니, 그게 무슨, 이용 아니면 뭐예요?
형님은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 본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저도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희도 저축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나중에 집도 사야 해요.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제 사정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신 필요할 때마다 돈 달라고만 하셨죠. 계산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 내가 너무 심했구나. 아버님, 3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그걸 5년 동안 받아갔으면서 미안한 줄도 몰랐어? 형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너희가 서로 도우며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가족 관계가 나빠질까봐 참았어요. 아니야.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식사비는 형님이 내세요. 내가? 네. 형님이 식당도 정하셨고 특선 코스도 주문하셨잖아요. 형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너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뭐? 형수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한 짓 알고 계시죠?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소에 형님한테 약한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형님은 입술을 깨물며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카드를 꺼내 계산대에 내밀었죠.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했어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18만 3천 원입니다. 18만 3천 원. 형님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카드를 다시 받아 핸드백에 넣는 형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당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차에 타기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아가, 네 어머님, 오늘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미안하구나. 내가 몰라봐서.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이렇게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했어.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대단했어. 나는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고마워. 당신이 내 편 들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내가 진작 형수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제라도 끝났으니까 됐어.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죠. 여보, 물 마셔. 고마워. 저는 물을 마시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식당에서 형님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참아서도 안 됐거든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자기가 도와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 당연히 도와야죠.
큰올케 언니가 너무 심하셨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신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가족이라고 다 참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언니 잘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심했던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걸 요구했을 뿐이에요.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님한테서 톡이 왔어요. 한 달 만에 처음 오는 톡이었죠. 옳게, 어제는 내가 좀 그랬어. 미안해. 저는 한참을 그 톡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사과일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형님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320만 원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형님은 저를 무시했어요. 이용했고 깔봤죠.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은 맑아진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죠.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추석 다음 날부터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한테서 톡이 몇 번 더 왔어요. 옳게,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형님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둘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어머님. 큰애하고는 연락했니? 아니요. 아직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애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하대. 어머님,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알아. 천천히 생각해봐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 전화였어? 응. 형님이 반성하고 있대. 그래도 당분간은 거리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도 제 편이었습니다. 그게 참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님한테서는 더 이상 톡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명절 준비 관련해서 시어머니한테서만 연락이 왔죠. 둘째야, 이번 동지에는 집에서 조촐하게 지낼 거야. 네, 어머님. 형님네도 온대. 괜찮겠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동지날이 됐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형님 가족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계셨죠. 둘째 왔구나. 어서 들어와.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저기 앉아서 쉬어. 30분쯤 지나서 형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건 추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형님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옳게 잘 지냈어?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도 눈치를 챘는지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팥죽과 여러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죠.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팥죽이 맛있구나. 네, 아버님. 많이 드세요.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옳게 반찬 좀 더 먹어. 형님이 제 앞으로 반찬을 밀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옳게,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하자. 형님은 제 옆에 서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게, 정말 미안해.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어. 자기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형편만 생각했지.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0만 원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 내가 너를 무시한 게 잘못이었어. 저는 그제야 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신우이가 다 얘기해줬거든. 형님, 옳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형님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그래, 알아. 하지만 형님이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옳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그리고 형님. 응? 돈 관련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지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안 돼요. 형님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날 이후로 형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 관련 톡을 보내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기념일 때도 각자 계산하자고 먼저 말씀하셨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죠. 저는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더 이상 형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설 당일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가족도 와 있었어요. 옳게 새해 복 많이 받아. 형님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먹으니까 편하구나. 그러게요, 아버님. 형님이 덧붙였어요. 밖에 나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추석날이 떠올랐습니다. 18만 원짜리 식사를 형님이 계산하던 그날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조카들이 심심해하기 시작했어요. 형님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심심해. 그럼 숙제라도 해. 에이, 명절인데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애들 데리고 근처 공원이라도 다녀올까?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조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형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옳게 같이 걸을까? 네. 우리는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형님이 말했어요. 옳게, 요즘 애들 학원비가 많이 올랐어.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또? 하지만 형님은 다르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벌어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응. 더 이상 남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형님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형님, 잘 생각하셨어요. 고마워. 옳게 덕분에 정신 차렸어.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대화였어요. 형님은 더 이상 제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의 계획을 공유했죠. 그게 정상적인 관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은 괜찮았어? 응,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형수님도 변하신 것 같더라. 그러게, 진심으로 반성하신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형님한테서 톡이 왔어요. 올케, 나 파트타임 자리 구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한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형님. 화이팅? 고마워. 올케 덕분이야. 그 톡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용기를 낸 게 형님에게도 좋은 변화를 가져온 거니까요. 한 달 뒤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둘째야, 큰애가 요즘 일하면서 많이 달라졌어. 그래요, 어머님? 응.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 다행이네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그때 제대로 말해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형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계기를 만들어준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제 마음에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형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요. 남편이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뭐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기분이 좋아. 나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들어 다시 쓰기 시작한 일기였어요. 오늘은 정말 평화로운 하루였다. 형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달라진 게 느껴진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일기를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당하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됐죠.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일주일 뒤 형님한테서 톡이 왔어요. 올케,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각자 선물 준비하자. 나는 꽃 살게. 네, 형님. 저는 다른 거 준비할게요.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누가 더 내고 덜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했죠.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시댁에 모였을 때 형님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저는 건강식품 세트를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애들아, 고맙구나. 어머님, 건강하세요. 형님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이용하지도 않았죠.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고 저희 부부는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죠. 예약도 마치고 짐도 다 쌌습니다. 출발 이틀 전이었어요. 형님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올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같으면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싶어서 긴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주말에 여행 가요. 무슨 일이세요? 아, 여행 가는구나. 그럼 다음에 얘기할게. 좋은 여행 돼. 형님의 답장이 깔끔했어요. 더 이상 억지로 시간 내달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싶었어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유롭게 쉬었어요.
여행 중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정말 편했거든요. 당신 덕분이야.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형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여행 잘 다녀왔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시간 되면 차 한잔 할래?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네,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 괜찮아요. 금요일 오후 저는 형님을 만나러 카페로 갔습니다. 형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케 왔어? 네, 형님.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올케, 나 요즘 일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 그러세요? 응.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형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나 파트타임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올케한테 320만 원이나 받았잖아.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야 알겠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형님, 내가 그때 화내지 않았으면 나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남한테 손 벌리면서 형님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줘.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받은 돈.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이건 올케, 나 앞으로도 계속 갚을 거야. 한 번에는 못 갚아도 조금씩 다 갚을게. 형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형님,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니야.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내 잘못을 바로잡는 거니까.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형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형님. 내가 더 고마워. 나한테 정신 차릴 기회를 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형님은 일하면서 겪는 일들을 얘기했고, 저는 회사 얘기를 했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였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형님이 말했습니다. 올케, 다음 달이 큰애 생일인데 우리끼리 조촐하게 할 거야. 그래요? 응. 예전처럼 크게 하면 부담스럽잖아. 가족끼리만 케이크 먹으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올케네도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형님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 물론 각자 먹은 만큼 계산하는 거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형님이 준 돈을 보여줬습니다. 형수님이 이걸 줬어? 응. 조금씩 갚겠대.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형수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네. 그러게. 나도 놀랐어. 우리는 그 돈을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조카들 학비나 필요한데 보태주려고요. 한 달 뒤 조카 생일이었습니다. 형님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소박한 파티였습니다. 케이크 하나랑 치킨, 그리고 몇 가지 음료수가 전부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조카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형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아들 고마워. 파티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었습니다. 형님이 말했어요. 오늘 치킨이랑 케이크 합쳐서 4만 5천 원 나왔어.
우리 반반할까? 그럴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23,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부 제가 냈을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받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마워, 올케. 잘 받았어. 형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 나도.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응, 이게 정상이야. 이게 가족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그때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안 그랬으면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나도 고마워. 당신이 내 편 들어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죠. 이번에는 형님이 제안했습니다. 올케, 이번 어머님 생신에는 내가 식당 예약할게. 그래요? 어디로요? 비싸지 않고 맛있는 곳으로 알아볼게. 우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로. 예전에 형님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생신 당일 형님이 예약한 식당에 갔습니다. 가격대가 합리적인 한식집이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형님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총 12만 원 나왔어. 우리 3등분 할까? 신우이도 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요. 우리는 각자 4만 원씩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고맙구나.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좋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게 변했구나. 형님도, 저도, 우리 가족 모두가요. 예전에는 돈 때문에 서로 불편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 더 내고 덜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했죠.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며칠 뒤 형님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올케, 이번 달 급여 받았어. 또 조금 보낼게. 그리고 30만 원이 입금됐어요. 저는 형님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꼭 갚고 싶어. 조금 더 기다려줘. 형님의 답장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이 정말 달라졌어요. 돈을 갚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형님의 마음가짐이 변했다는 거였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낙엽이 지고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님네 김장 도와줄까? 좋지. 언제? 이번 주말에 한대. 주말에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김장을 함께 준비했어요.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죠. 일하면서 형님이 말했어요. 올케, 손이 참 빠르다. 형님도 잘하시는데요. 나 요즘 파트타임 하면서 손이 빨라졌어. 예전에는 이런 것도 서툴렀는데.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긴 한데 보람 있어. 내 돈으로 생활한다는 게 뿌듯하더라고. 멋지세요, 형님. 고마워. 올케 덕분이야. 김장을 다 마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형님이 준비한 수육과 막 담근 김치였어요. 올케 맛있어?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요즘 요리도 배우고 있거든. 형님이 수줍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 정말 많이 변하셨다. 그러게. 나도 놀라워.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응. 계기만 있으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그때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야.
우리 모두가 변한 거지. 밤하늘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선을 긋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충돌이 필요하다는 것, 그 충돌을 통해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당하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형님도 변했어요. 이용하던 사람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요. 우리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기울어진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였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형님 눈치만 보며 살았었죠. 돈 달라는 톡에 스트레스 받고 명절 때마다 불안해했던 제가 기억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님과의 관계도 제 자신도요. 연말이 되자 형님한테서 톡이 왔어요. 올케, 이번 달 급여 나왔어. 또 보낼게. 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지금까지 형님이 갚은 돈이 총 130만 원이 됐어요. 저는 형님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년까지는 다 갚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형님의 다짐이 느껴졌어요. 연말 모임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였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형님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올케 왔어? 추워 죽겠지? 네, 형님. 날씨가 정말 춥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한 해를 돌아봤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참 좋은 한 해였구나. 왜요, 아버님?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서로 잘 지내니까.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게. 예전에는 어딘가 어색했는데 올해는 정말 편안했어. 형님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덕분이에요, 어머님. 무슨 소리야, 형님. 아니야. 진짜 내 덕분이야. 형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형님이 다가왔습니다. 올케, 나 내년에 정규직 전환 시험 본대. 정말요? 축하해요, 형님. 아직 합격한 건 아니야. 근데 도전은 해보려고. 잘 될 거예요. 형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형님이 수줍게 웃었어요. 고마워. 내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한 가족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러게. 돌이켜보니 파란만장했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운 한 해였다. 참는 것보다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선을 긋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내년에도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일기를 덮으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강한 저로, 더 건강한 관계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누군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선을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처럼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